은퇴 후 멍해진 당신, 이렇게 살면 진짜 늙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대부분 며칠은 참 좋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출근 걱정도 없죠. 하지만 그 편안함이 오래 가진 않아요. 며칠 지나면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공허함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첫 번째, 할 일이 없으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우울감, 무기력, 치매 초기 증상. 대부분 할 일이 없어서 시작됩니다.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하루에 단 하나라도 내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엔 도서관 봉사, 목요일엔 동네 회관 정리, 주말엔 후배 상담, 이런 식으로요. 규칙이 생기면 뇌가 다시 깨어납니다. 월수금 아침 8시 걷기, 오후엔 친구 한 명에게 전화하기, 저녁엔 글 한 줄 쓰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놀며 쉬자는 생각이 사람을 제일 빨리 늙게 만듭니다. 쉬는 게 목적이 되면 인생은 멈추죠. 두 번째, 자기 연민은 독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나 주겠어. 이런 말이 자주 입에서 나오면 이미 늙은 겁니다. 진짜 나이를 결정하는 건 몸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누구도 대신 끌어주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가 아니라 이 나이니까 로 말버릇을 바꿔보세요. 말 하나 바꾸는 순간 뇌가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기 연민을 버려야 인생의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세 번째, 관계가 줄면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은퇴 후엔 친구, 가족, 동료가 하나둘 줄어듭니다. 그게 자연스럽다고 넘기면 안 돼요. 고립은 조용한 독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은 날이 많다면 이미 사회적 감각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유지가 아니라 관리해야 합니다. 최소한 주 2번은 사람을 만나거나 통화하세요. 커피 한 잔, 짧은 통화, 산책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말하는 횟수가 줄면 사고력과 기억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네 번째,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운동해야지. 조심해야지. 이런 결심만으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은 결심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유지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20분 이상 걷기. 비가 오면 실내에서라도 꼭 대체 행동을 하세요. 약보다 중요한 건 수면, 단백질, 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 루틴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달력에 검진 날짜를 직접 적어두세요. 루틴이 약보다 강합니다. 다섯 번째, 돈 걱정은 미리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의 불안은 대부분 돈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기엔 벌기보다 버티기가 더 중요하죠. 먼저 한 달 고정 지출표를 직접 써보세요. 카드 내역을 보며 꼭 필요한 소비와 습관적인 지출을 구분해보면 됩니다.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마세요. 도와주는 건 효도지만 기대하는 건 리스크입니다. 정부나 지역 복지제도는 꼭 확인하세요. 뉴질랜드의 경우 슈퍼골드 카드, 레이츠 리베이트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죠. 여섯 번째, 디지털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요즘 세상은 전부 디지털로 돌아갑니다. 은행, 병원, 정부 서비스까지 모두 스마트폰 하나로 하죠. 난 그런 거 몰라. 이 말은 이제 스스로 고립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유튜브나 구글에 스마트폰 기초만 검색해도 무료 강의가 수천 개 있습니다. 배우는 걸 부끄럽게 여기면 그 순간 늙는 겁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순간 뇌는 다시 성장합니다. 디지털은 두려운 게 아니라 도구입니다. 나를 편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일곱 번째, 외로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75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운동도 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혼자 밥 먹는 날이 3일 이상 이어지지 않게 하세요. 집안에만 있으면 뇌의 자극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사람과 연결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행위입니다. 여덟 번째, 미래를 미루면 현재도 사라집니다. 나중에 해야지.
이 말은 거의 평생 안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가장 큰 적은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에요.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하세요. 병원 예약, 친구 연락, 운동화 꺼내기, 통장 확인. 뭐든 상관없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행동하는 순간 나이는 멈춥니다. 9번째.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하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타인의 시선보다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옷은 편하더라도 깔끔하게 입으세요. 언어 습관도 점검해보면 좋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대신 요즘 세상은 참 빨라졌네. 이렇게요. 품격은 외모보다 태도에서 나옵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마지막 10번째. 남은 인생의 핵심은 유지력입니다. 젊을 땐 속도가 중요했지만 60 이후엔 유지력이 전부입니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하루 목표는 작게 하지만 매일 하세요. 스트레칭 10분, 책 5쪽, 전화 한 통, 감사 메모 한 줄. 오늘 멈추면 내일이 없습니다. 꾸준함은 체력과 존엄을 함께 지켜줍니다. 나이 드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늙어가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 일 없이 하루를 보내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집니다. 반대로 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하면 인생은 다시 살아납니다. 당신의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도 멈춰 있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전진했나?